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인데요.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좀 재밌는 사건이에요. 재경매 사건인데요. 3월 16일 날 입찰 날짜 잡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타경의 101310입니다. 충남 아산시 은복면 덕지리에 있는 더샵 레이크사이드라는 아파트입니다. 107동 12층이고요. 감정가가 2억 3천입니다. 최저가가 두 번 유찰이 돼서 반값 이하다 그죠? 49%니까 1억 1270만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40.281평, 그러면 한 48평, 49평형 그 정도 되겠죠? 자, 보니까 작년 12월 2일 날 1억 1270만원 최저가일 때 23명이나 입찰을 했습니다. 23명이 입찰하고요. 1억 9,700만 500원 낙찰가예요. 2등 금액이 1억 8,500 얼마. 그랬는데 미납을 했어요. 23명이나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미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재경매를 하는 겁니다. 3월 16일 날. 그런데 재경매인데도 여기는 대전지방법원은 입찰 보증금이 뭐 20%, 30% 하지 않고 보통은 30%씩 내려가는 데는 재경매 입찰 보증금도 최저가의 30%인 경우가 많은데 10%네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불허가도 아니고 미납인데 불허가 같은 경우는 그대로 10%인 경우가 많은데 재경매는 20%나 30%가 보통 많아요. 입찰 들어갈 때 재경매 사건 입찰 들어가실 때는 꼭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도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는 아니에요. 그냥 저도 편하려고 그냥 일반 옥션 사이트를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그런지, 왜 미납을 했을지 같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등기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007년 1월 24일 날 소유권 이전 매매 이렇게 돼 있네요. 첫 입주입니다. 사용 승인이 이 아파트가 2006년 12월이에요. 그래서 첫 소유주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2013년 7월 25일 날 근저당이 있습니다. 선영 새마을금고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그 뒤에 보니까 개인에게 돈을 빌려서 근저당이 또 들어오고 또 뭐 BNK 캐피탈, 압류, 가압류 뭐 이런 식으로 막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2013년 7월 25일 근저당 선영 새마을금고 측에서 경매가 들어옵니다. 이미 경매가 들어왔어요. 2019년 3월 4일 날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는 2013년 7월 25일입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는 누군가 소유자 아닌 전입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니까 임차인이 강모 씨가 있습니다. 강땡땡 씨가 있는데 이것도 참 애매모호해요. 점유 부분 이러면은 주거용 일부라든가 전부라든가 뭐 그런 게 나오거든요. 집을 전체를 평수도 제법 컸잖아요. 아까 전용 면적이 40평 정도 안 됩니까? 자, 그러면은 그 집 전체를 임차한 경우에는 주거용하고 가로 열고 전부라고 기재를 하고요. 그리고는 이 임차인이 여기 보면은 전입하고 확정일자하고 배당 요구 받았죠. 배당 요구 신청하고 이런 거 할 때, 권리 신고하고 할 때 일부를 방 하나나 두 개 이렇게 이제 임차를 한 경우에는 그 도면을 그립니다. 간략하나마 도면을 그리고 어느 부분이 내가 점유하는 부분이다.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여기 주거용 107동 1201호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부를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전입 날짜는 2019년 2월 7일이에요. 말소 기준 등기가 2013년이에요. 한참 늦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항력은 없습니다. 뭐 이 사람이 그죠? 방을 뭐 전부를 했건 뭘 했건 우리한테 뭐 보증금, 우리가 인수 이런 건 없어요. 자, 하지만 뭔가 좀 잘 살펴봐야죠. 전입한 날 확정받았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9년 6월 7일이거든요.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할 것 같으면 배당 요구 종기일 이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하는 겁니다. 배당 요구 보니까 2019년 4월 29일 날 제대로 했어요. 전입도 했고 확정도 받았고 배당 요구도 했고 그리고 보증금이 4,500만 원이랍니다.
월 차임이 있으면 월 차임, 차임이란 건 월세를 말하는 거예요. 있으면 기재를 하는데 실평수 40평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4,500만 원이다. 월 차임은 없다. 뭔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3월 4일날 2019년 3월 4일날 경매가 들어왔어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3월 4일입니다. 그죠? 근데 2월 7일날 한 달도 차이 안 납니다. 2019년 2월 7일날 전입을 하고 확정을 받았다. 그리고 실평수 40평짜리 아파트에 렌탈을 하면서 보증금 4,500밖에 없다. 월세도 없다. 점유 부분에 대해서 이거 표시가 뭐 안 돼 있어서 명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약간 의심이 많이 되는데요. 임차인인가? 진짜 임차인인가? 애매모호합니다. 일단 하지만 뭐 보증금 인수할 건 없으니까 일단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원에서 나오는 다른 자료를 한번 보죠. 현황조사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조사서 보니까 2019년 3월 15일 날 집행관이 조사를 나갔는데 폐문부재다 이 말이죠. 목적물 내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및 점유관계를 조사할 수 없어서 현황조사 안내문을 투입했고 관내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세대 열람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입자가 있더라. 강땡땡이가 있더라. 이렇게 집행관은 현황조사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현황조사서와 등기부를 종합적으로 봐서 법원에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아까 우리 근저당권 새마을금고 우리 말소기준 등기 찾았죠? 최선순위 설정이죠. 2013년 7월 25일 근저당권 최선순위 설정, 이게 말소기준 등기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거는 우리도 찾았고 배당 요구일은 2019년 6월 7일이다 이렇게 돼 있고 점유자가 강땡땡이다 했습니다. 강땡땡이다. 어떻게 107동 아이고 호수가 나왔네. 죄송해요. 권리신고 주거임차인. 주거임차인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전입은 2019년 2월 7일이었잖아요. 그죠? 확정도 그날 받았고. 그런데 자기 말로는 뭐 임대차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나 봐요. 1월 15일부터 그래봤자 뭐 얼마 차이 안 나네요. 일단은 계약 기간은 2019년 1월 15일부터 2년간 2021년 1월 14일까지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리고 보증금 4,5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볼게요. 문건 처리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찜찜해서 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임차인 권리신고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한 거 있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내려가서 지난번에 그 낙찰이 한번 됐었잖아요. 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12월 6일 날 열람 및 복사 신청을 제출합니다. 그리고요. 그 동일한 날짜에 12월 6일 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날요. 유치권자가 또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12월 6일입니다. 12월 6일 날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들어와서 열람 및 복사 신청 제출하고, 그리고 바로 불허가 신청서 제출하고,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서 제출하고. 제가 보통 강의할 때 그런 말 하죠. 불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재경매가 나올 때 미납, 잔금을 안 내서 미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불허가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불허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불허가냐면은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지 않은, 그리고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심각한 어떤 하자가 있다. 물건상에. 그런 경우에 불허가 신청을 하면은 받아줍니다. 진짜 심한 예로 항상 예를 드는 게 뭐 아파트든 뭐든가 간에 창원의 어느 주택 같은 경우 집안에 다 불타 있었거든요. 그렇게 화재로 소실이 돼 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가 있으면은 불허가를 받아주고, 또 어떤 경우에 받아주냐면은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법원 자체에서 불허가를 그냥 빵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허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거는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무익녀가 될 때
배당이 안 갈 때, 그럴 때도 불허가 처리. 그리고 또 뭐냐면 자기들이 일 처리 잘못했을 때 서류 송달 관계 이렇게 하잖아요. 접수도 받고 관계자들한테 서류를 다 송달시키고 다음 단계 넘어가고 다음 단계 넘어가는데 뭔가 서류를 보내야 하는 곳에 서류를 안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절차상의 흠결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불허가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거는 절차상의 흠결이나 무배당으로 무익료를 한 불허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 내린 게 아니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 1등한 사람이 불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유치권 신고서가 들어옵니다. 자, 유치권 신고서 유치권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도 그런 기재사항이 없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유치권이 갑자기 들어왔다라든지 그런 경우에 불허가 받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살펴봤습니다. 참 그러네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경매가 들어오기 직전에 임차인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넓은 아파트에 전용 면적 40평이 넘는데 보증금 4,500이라고 합니다. 월세도 없대요. 그리고 나중에 낙찰을 받고 이 사람이 1등한 사람이 20몇 명 중에 1등을 했는데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유치권 신고서가 들어옵니다. 답답하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불허가로 인한 게 아니고 미납이에요. 그죠?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졌나 봐요. 뭔가 그거는 뭐 불허가 유치권 신고서 들어오고 하는 게 뭔가 법원에서 볼 때는 그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받아줄 그게 아니었었나 봐요. 그래서 불허가 처리는 안 되고 일단 그냥 불허가 안 되니까 불허가를 신청해서 안 되니까 그냥 잔금을 안 내고 말았어요. 왜 그랬는지 이거는 여러분이 이 사건에 관심이 있으면은 탐문 조사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거 되게 재밌는데요. 탐정놀이 하는 거. 가까우면 제가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서류상으로 지금 보이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도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해가지고 재경매가 나와서 가격이 이렇게나 떨어져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현장 가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전입 보니까 소유자 겸 채무자는 없잖아요. 여기에 전입이 안 돼 있고 임차인만 전입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관리사무소를 한번 가보세요. 관리사무소 가보면은 진짜로 임차인이 그 경매 들어오기 직전에 전입했다는 날짜에 만약에 이사를 들어왔다면 물론 이사는 실제로는 며칠 정도는 어느 정도는 먼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약간의 시일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에 살던 사람이 소유자였는지 그전에도 임차인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누군가가 이사를 나가고 또 이 사람이 강땡땡이 임차인이 들어왔다면 관리사무소 측에서 파악을 하고 있겠죠. 일반 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관리한 사람이 없으면 잘 모를 수 있지만 물론 그런 것도 요즘은 CCTV 막 이런 거 있으니까 밝혀내려면 밝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보통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2층이에요. 12층 같으면은 사다리를 하든지 아파트에 따라서 엘리베이터 사용을 하든지 그런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그때 그 전후 해가지고는 전혀 이사 나가고 들어오고 한 게 그 경매가 들어오고 경매 들어오기 직전에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그 인근 그 해가지고는 그 최근 뭐 약간의 시일 차이가 나더라도 전혀 이사 관계가 없었다면 그 임차인은 임차인이 아니다 그죠? 가짜다 그죠? 뭐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뭐 인수할 건 아니죠. 그런데 가서 현황을 가셔가지고는 그런 부분도 좀 조사해 보시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유치권 신고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죠? 유치권 신고서가 들어왔다고. 근데 그 유치권이 정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은 이 사건이 불허가 처리됐을 것 같은데 미납이 되었다. 한번 연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 가셔서 조사하시면 좋겠고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뭐냐면은 이 부동산을 공사를 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유치권자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부터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자, 3월 4일 날 들어왔어요.
3월 4일 날 경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요 날짜 3월 4일 이전부터 유치권자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게 직접 점유도 되고 사람을 써가지고 간접 점유도 된답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죠? 법원의 현황조사서, 그죠? 현황조사서 상으로는 뭡니까? 전입이 강땡땡이가 돼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게 경매가 들어오고 나서요. 3월 4일 날 경매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얼마 뒤에, 잠시 뒤에, 우리 아까 3월 15일이었나요? 그때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갔어요. 3월 15일 맞네요. 아직도 살아있네요. 기억하는 거 보니까 깜빡깜빡 하는데 요즘 기분 되게 좋네요. 3월 15일 날 갔는데 가서 뭡니까? 어떻게까지 했어요? 이 집행관이 안내문을 투입하였으며 이런 말이 있죠. 그죠? 회문 부재였어요. 이해관계인 부재로 사람을 못 만나서 안내문을 투입하였으며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봤다는 소린데 그래서 뭐 유치권에 관한 언급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러니까 유치권은 뭐라고요? 이 아파트 안에 뭔가가 있어서 이 아파트 인테리어 이런 건 안 돼요. 인테리어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공사한 뭔가가 뭐 집이 배관이 고장이 났다든지 난리가 났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하여튼 이 집을 공사한 채권 공사해야서 돈을 받을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언제부터요? 그 경매가 그죠? 경매가 개시되기 그 전부터 직접이건 간접이건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이게 뭐 물론 채권이 도래 뭐 채권을 변제기에 도래해야 되고 이런 건 있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유치권도 성립이 안 되는 것 같고 임차인도 이상하고 하여튼 그런 사건입니다. 자, 다음에도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이제 조사를 하시다가 경매 들어오기 임박해가지고 어떤 임차인이 들어와 있다라든지 그리고 그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고한 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현 시세하고 동떨어진다든지 그러면은 의심을 하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해가지고 배당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명도비, 그러니까 미납관리비, 이사비 이런 거 책정을 안 하고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명도비가 몇백 나가버렸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사무소를 통한다든가 해가지고는 정말로 이 사람이 그물입에 누가 들어온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하실 때 여기 누가 살아요 하면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말을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사 온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애매모호하다 이러면은 여기는 우리가 저기 원하는 거는 이 임차인이 진짜로 사느냐 안 사느냐죠. 그러면은 슬쩍 관리비 관계 물어보면서 그래서 전화보다는 그럴 땐 찾아가서 여기 소유자가 살죠. 이렇다든지 아니면 여기 임차인이 살죠. 이런 식으로 물어야 돼. 여기 소유자가 삽니까? 누구가 삽니까? 임차인이 삽니까? 이러면 대답을 잘 안 해요. 넘겨 짚어야 돼요. 거기 임차인 살죠.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 무심결의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거기 임차인 아닌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죠. 뭐뭐 합니까? 라고 물어보. yes or no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죠? 하고 넘겨짚듯이 슬쩍 지나가는 말처럼 하면은 도리어 말이 탁 흘러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시고 그리고는 우편물 꼭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 많이 찜찜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참 그런 게 근데 위장 임차인이라고 말을 하기도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은 아까 말소기준 등기가 2013년 7월 25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후순위라 하더라도 일단 조건을 갖추면은 새마을금고 측에서 이 뭡니까 채권자 측에서 배당 배제 신청 이런 건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배당을 받는다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봤어요. 2013년이잖아요. 2013년 7월이라서 이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충남 아산 뭐 그 밖의 지역에 들어가는데 4천만 원 이하여야지 1,400을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보증금은 또 4,500이잖아요. 그러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노린 것도 아니고 참으로 애매모호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경매에 나와 있는데 조심하시고 20몇 명이나 입찰했던 거 보면은 인기가 있는 물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 가지를 좀 유념해서 조사를 해서 그걸 밝혀낼 수 있다면은 좋은 또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하시라고요. 조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거는 이상한데 항상 의문을 가지고 이거는 왜 그러지? 이거는 왜 그러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항상 분석하고 조사를 하면은 그렇게 계속 그게 쌓여가면은 꽤 괜찮은 꽤 높은 실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중수 고수의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붉은 보내시고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